이거 누구 찾아? 여름에 이거 누구 찾아? 이번에 소개할 악령 이야기. 잘못된 퇴마 치료의 위험성과 더 이상 퇴마사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다 무섭겠다. 뭐야? 왜 이렇게 때려? 갑자기 뭐야? 왜? 어머머머.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어? 이 해당 영상은 파키스탄의 한 퇴마 치료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흰색 옷차림을 한 퇴마사가 한 소년의 악령 퇴치를 위해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퇴마사는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퇴마 주문을 걸었고요. 곧이어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소년의 몸에 찍어 바른 후 악령을 쫓는 퇴마 의식을 시행했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퇴마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 퇴마를 하니까 악령이 절로 들어갔나 봐. 그러나 보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옮겨 붙었나 보다. 난동을 피운 남성은 관계자 아니고요. 본인도 퇴마 의식을 받기 위해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대기자였습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거 악령에 씌인 우리 아이는 가만 놔둬. 성인 몇 명이 달라들어도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령이 씌우면 괴력이 나오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퇴마사도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위험하게 그치. 일하네.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헬멧 같은 거 쓰고 해야겠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악령이 옮겨가는 영상으로 화제. 악마가 살아난 게 분명해. 소년의 악령이 옮겨간 거야. 악령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령에 씌인 사람 같은 행동인 건 분명.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퇴마 의식 중 갑자기 난폭해진 남성. 정말 그의 몸에 악령이 옮겨간 걸까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뭐해?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는데요. 찜질방이에요? 넓어졌죠? 아니야, 찜질방 뭔가 아닙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어머머머. 뭐 귀신 들렸다. 자 몸을 막 뒤틀죠. 이번에 쫓을 귀신은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요 집단으로 귀신에 올려 발작을 일으킨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과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비잉 현상을 끝수루판 마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끝수루판 마살 인도네시아에서 가벼이 여길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 2018년 인도네시아 요기야카르타 학교에서 끝수루판 마살 발생. 2019년 인도네시아 치카낭 공장에서 끝수루판 마살 발생. 이렇게 수도 없이 수차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끝수루판 마살이 무서운 것은 한 사람에게서 증상이 시작, 비명을 지르거나 벽에 빨간 눈을 한 여자가 날 노려보고 있어! 혹은 귀신을 보고 심지어 발작까지 일으키며 환각에 빠지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한 사람에게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 이게 여러 사람한테 전파된다는 게 웃긴다. 왜냐면 귀신은 보통 거의 1대1로 막 좀 씌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숙주를 찾아다니니까.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이게 한 번진다. 한 방에 여러 명이니까 마치 전염병 번지듯이 지금 그러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합리적 의심할게요. 네, 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각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귀신에 들린 노동자들이 평소에 전혀 할 수 없던 중국어,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그런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인들에 따르면 대개 공장이나 학교가 세워진 터가 과거 중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 묻힌 공동 묘지터라고 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원혼들을 위한 축복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진노한 게지.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두려워해 일터에 복귀하기를 꺼려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판 마살이 발생하면 이슬람 퇴마사인 루키아를 불러와 귀신을 쫓기 위한 퇴마 의식을 치르거나 심지어 어떤 공장에선 이 집단 빙의 현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검은 염소의 몸을 잘라 피를 주변에 뿌리는 흑마술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인도네시아 한 가발 공장에서 끝수루판 마살이 발생하는 등 기묘한 집단 빙의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터에만 있는 거죠 지금. 그 원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퇴마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을 홀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잘 들으세요. Come on. Come on, son. Son, get up. Get away from my son. 오, 짐승의 소리 같아. 어. 인간의 소리 같진 않아. 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11살 소년 데이빗 글라첼. 이 괴상한 소리는 악마의 빙의된 실제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빙의라고요? 빙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빙의됐던 악마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빙의되며 훗날 미국 역사상 최초 일명 악마 빙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악마 빙의 재판? 그 뭐야? 빙의된 악마를 재판하는 거야? 저 사람을 재판하는 거야? 헷갈리시죠? 응.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980년 여름 18세 청년 아르네 존슨이 여자친구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내 동생 데이빗이 갑자기 난폭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너무 무서워.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자고 일어나면 몸에 이상한 상처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데이빗은 퇴마사 부부에게 퇴마 의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악마의 표식인 검은 안개가 데이빗 주변에 가득하군요. 퇴마사 부부는 데이빗이 악마에게 빙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야, 악마 소리야 그럼? 아까 그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악마라고 생각한 거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의 동생이었던 데이빗의 퇴마 의식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르네가 그 이후로 갑자기 데이빗처럼 으르렁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악마가 나타났다며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갈아탔나 봐, 악마가. 퇴마 의식 하니까. 어떡해. 그리고 몇 달이 흐른 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한 술집을 방문한 아르네는 또다시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결국 술집 주인 알렌 보노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1981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최초의 악마 빙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아르네가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당시 아르네 측 변호사 마틴 미넬라의 변론. 아르네는 그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다 악마가 시킨 겁니다. 악마에게 빙의된 아르네는 무죄라고요. 법정에서 악마 빙의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최초의 재판. 유례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영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의 모티브가 돼 개봉. 당시 영화가 실화라는 게 알려지면서 재차 파문이 일었습니다. 와, 충격치료하네. 실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행위를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아르네는 빙의를 이유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를 내린 겁니다. 그렇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무죄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걸 악용할 사람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악마에게 빙의됐다는 아르네와 데이빗. 불행 중 다행인지 이후 두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마에게 빙의돼 살인을 저질렀다는 아르네의 주장.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2018년 3월 필리핀 누에바 에시하주. 젊은 남성 마빈 메그탈라스가 마을 인근에서 총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마빈이 2명의 마약상과 함께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마빈이 마약 단속반과의 총격전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빈이 사망한 지 석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마빈의 여동생인 에비가일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온몸을 떨며 울먹인 에비가일. 그리고 에비가일이 뱉은 말들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엄마, 저 마빈이에요. 날 납치하고 죽인 건 갱스터들이에요.
날 때리고 고문하고 7번이나 총을 쏴서 날 죽였다고요.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에비가일에게 죽은 오빠 마빈의 영혼이 빙의. 그리고 자신이 살해됐던 그날의 진실을 세세하게 밝히며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빈이 발에 총을 맞았는데 가족들이 에비가일의 발을 만지자 에비가일이 심하게 오열하며 발작.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 순간 정말 마빈의 영혼이 찾아온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우, 저거는 너무 믿겨지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진실이 안 밝혀졌으니까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믿는다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빙의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니까. 그렇지. 자, 이 여동생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렸다는 마빈.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추가 수사 결과도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했던 영혼의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여름마다 참 많은 인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인형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아으씨. 아이씨. 너무 싫다, 진짜. 이번에 제가 쫓아볼 귀신은 바로 검은 눈물을 흘리는 인형, 애니에 깃든 무시무시한 귀신입니다. 인형이 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미국의 어느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은 사망하고 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인형이 바로 이 애니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국에 사는 초자연수사관 매트는 인형 애니를 집에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애니가 산성 성분의 검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 뿐만 아니라 애니 주변에 이전 주인들의 영혼으로 추측되는 심령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인형의 새 주인인 매트는 이를 두고 애니의 전 주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신이 된 겁니다. 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뭔데, 그래서 일부러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뭐예요? 이게 이제 흐릿하게 그 사람이 전 주인인 것 같은 형상들이 찍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닐까? 저 애니가 뭔가 사람을 죽인 그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애니가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새 주인 매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화재가 났었고 동료 5명도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날에 말이죠. 인형 애니가 스스로 자꾸만 불을 지르려 한다는 것. 그래서 잠을 잘 땐 되도록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한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전 주인 집에 일어난 화재도 혹시 인형에 깃든 귀신의 농간이 아니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자꾸 인형 있는 곳에 불이 난다? 그렇지. 애니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주인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 화재를 부르는 인형의 눈물. 애니에 깃든 건 악령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이런 거 누가 못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붙었다면 찐이다. 네. 이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논강인데. 그러게. 강.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 유령이야 뭐야? 나 너 악기시였지.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로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반갑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